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97렙, 현재 97렙이고 역시 가시바바에 관련된 내용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가시휠 바바가 아니고 가시바바의 약간 정석 트리 같은 느낌인 가시 도려내기, 분쇄, 그리고 강철 소나기를 사용하는 이쪽 트리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 트리로 해보고서는 제가 뭔가 불편하고 답답한 게 조금 있었는데 일부 옵션을 변경해가지고 약간 그 부분을 해소한 부분이 있어서 소용돌이 트리로 다시 돌아갔다가 한번 또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단은 가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팅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시가 21,980입니다. 기본 가시에요. 가장 기본 가시 21,980. 여기에서 도전의 외침과 광폭화를 해서 버프를 통해 얼마나 더 증가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1,980이죠. 42,572 42,572까지 증가를 하고요. 여기서 제가 그전에는 항상 보여드릴 때 요 상태까지만 보여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비약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비약 중에서 불굴의 비약이라고 최대 생명력이 30%, 경험치 획득량이 5% 증가합니다. 요 비약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쓰기 전에 가시가 21,980이고 최대 생명력이 26,492, 현재 방어도 상태는 8,93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증가하는 가시가 있죠. 최대 생명력이 3920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시는 22,829 이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가시가 한 1000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나중에 버프를 사용하고 이런 최대 가시를 만들었을 때 그 증가량은 좀 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프를 사용해 볼게요. 불굴의 비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사용 전에는 최대 가시가 42,572, 비약을 사용한 후에 45,298 45,298. 이 수치는 대략 2,726의 차이가 납니다. 2,726. 이 불굴의 비약을 하나 사용함으로써 2,726. 가시바바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꼭 맞춤 비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이 불굴의 비약 하나씩 사용하면서 다니시면 가시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1렙부터 94렙까지는 그냥 무지성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가시를 같이 올린 가시휠 바바를 키웠는데 그때는 이제 가시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옵션 부분도 있었고 소용돌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속 증가 효과는 소용돌이에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시는 극대화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섞어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는 몰랐어요. 저도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다른 분들 영상 좀 보면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디아블로 인벤에서도 찾아봤는데 좀 많이 사용하시는 트리가 가시바바를 키우시는 분들의 트리가 이제 강철 소나기 쓰고 기본 도려내기 쓰면서 분쇄를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쇄를 안 쓰시는 분은 분노를 모아가지고 자원이 최대치가 됐을 때 데미지 증가하는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이고, 이제
분쇄를 쓰시는 분들은 그 옵션을 빼고 이제 다른 옵션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분쇄를 쓰는 걸로 했는데, 강철 소나기, 도려내기, 분쇄. 요 도려내기를 쓰면은 격전 도려내기에서 직접 피해를 주면 3초 동안 3%의 피해 감소와 708의 가시 효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4중첩까지 되죠. 4중첩이 되면은 뭐 280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버프를 하고 전투를 하면서 도려내기 중첩이 됐을 때 최대치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그전엔 제가 마을 바깥 바로 앞에서 버프만 쓰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이번엔 도려내기를 찍었으니까 전투하면서 실제로 올라가는 최대 수치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시 수치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요 가시 48,282. (48,282) 보이시죠? 48,282.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수치가 48,282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48,000대죠. 가시가 완전 이게 전투를 하거나 이런 걸 버프 쓰고 도려내기 쓰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서 전투가 끝나고 나면은 완전 제로치로 내려가지 않고 뭐 한동안 유지되는 그런 수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기본 수치로 갈 때는 일단 마을에 한번 가면은 가장 기본 수치로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투하면서 중간중간에는 이 수치가 원래 기본 수치보다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적용이 좀 길게 이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풀 버프를 하고 도려내기 4중첩까지 다 채워서 올라간 수치가 48,000대까지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시 수치만 궁금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갈 때 가더라도 구독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네, 장난이었고요.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가시 수치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네 하고 가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 수치는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제 나는 세팅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세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장비부터 보여드릴게요. 장비는 솔직히 제가 가시 휠 바바로 94렙까지 키우고 지금 3렙업을 한 상태인데, 이 3렙업 하는 동안은 분쇄를 뺀 도려내기와 강철 소나기만 써가지고 조금 랩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용돌이로 다시 돌아와서 랩업을 좀 하다가 다시 분쇄를 쓰는 트리로 돌아와서 97렙까지 찍은 겁니다. 3렙업이 이제 됐죠.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고 일부 몇 개만 전설 옵션이 바뀌었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손 베는 무기도 도검이고 한손 무기도 다 베는 무기예요. 그 도검, 베는 무기가 도검이에요. 근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옵션이 극대화 피해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얘도 그렇고. 근데 가시는 극대화 피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주시면 좋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같이 병행하면서, 저처럼 소용돌이 병행하면서 소용돌이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는 소용돌이 안 쓰고 가시 좀 극대화 시키겠다, 가시를. 그러면은 여기에 도끼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한손 도끼, 그리고 양손 베는 무기 자리에는
양손 도끼를 쓰거나 미늘창을 쓰시면 돼요. 미늘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구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예요. 증가하는 게 양손 도검은 극대화 피해인데, 이 미늘창은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양손 도끼는 한손 도끼도 그렇고 건강 상태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건강 상태는 생명력이 80% 이상인 상태죠. 그래서 이 무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보다는 일단 건강 상태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효율이 훨씬 좋았다. 왜냐면 첫 타를 때릴 때는 대부분 건강 상태에서 때리잖아요. 그때 이제 더 데미지를 더 주는 게 효율이 좋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시 쪽으로 그냥 간다 하시는 분은 양손 도끼와 한손 도끼 사용해 주시고, 뭐 옵션이나 위력이 저는 미늘창이 더 좋은데요 하시면 미늘창을 쓰셔도 되고, 어쨌든 도검은 가시를 더 도움을 주는 데는 좋지 않다. 소용돌이나 다른 스킬하고 병행하시는 분들은 써도 되는데, 가시 쪽으로 해서 뭐 도려내기, 분쇄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근데 저는 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그대로 쓰고, 옵션은 얘는 그대로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아까 처음에 원래 이 정석트리 썼다가 다시 소용돌이 갔다가 다시 왔다가 했는데,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된 게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요거 쓰니까 이제 이제 기본 기술을 쓸 때 너무 느렸었는데 상당히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게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할만 하겠는데. 그래서 가급적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느리다, 몹이 오는 거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때리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느려서 답답한 게 있었는데, 요 부분으로 이 옵션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요 트리로 94까지는 가시 휠 밥을 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100렙까지 가는 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모은 건 아니고 한 번씩 훑어 볼게요, 빠르게.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일시정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구는 투구 기본 옵션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해서 전설 옵션만, 위상만, 보강 얻는 거, 광폭화 상태에서 피해줄 때마다 요거를 쓰는 거는 보강이 아무래도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도 그래서 보강을 좀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몹 잡으면 올라가지 않나 한데, 요거는 확실히 효율이 더 좋습니다. 빨리 채울 수 있어요. 보강은 광폭화가 자주 걸리니까 바로 피해를 주고, 그러면은 빠르게 보강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슬 판금이고, 장갑은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전설 옵션도 그대로인데 여기에는 제가 예전에 의상을 그냥 몇 개 파는 게 있는, 창고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공격 시 뭐 몇 초 동안 20% 피해 감소, 요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찾아보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위상 칸에는 지금 없는 걸로 봤는데 창고에 어디 또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거를 넣어줄 거고, 바지도 장비는 그 전에 쓰던 거 그대로인데 여기에 보호막 7654 얻습니다. 정의 적에게 피해주면. 요거는 힘의 전서에서, 힘의 전서가 현재 7654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의상으로 구한 거는 5590까지예요. 가장 높은 수치가. 근데 지금 랩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힘의 전서로 보면은 7654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의상을 좋은 걸 구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시 아니면 보호막처럼 일정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레벨업을 할 때마다 증가가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아 이거 위상 추출한 거 언제 쓰지 하다가 힘의 전서에 대한 정보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냥 확인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상 추출한 것보다 더 높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보호막을 써도 되고 제가 그 전에 쓰던 게 몹 한 마리당 피 얼마씩 해서 토탈 300 정도까지 차는 걸 했는데 그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스킬에서 습격 대장 있죠. 외침이 아군의 생명력을 초당 최대 생명력의 3%만큼 치유합니다. 얘가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킬을 3개를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를 주고 여기에 있던 그 생명력 회복하는 거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보호막 주셔도 되고, 제가 목걸이에서는 원래 출혈하는 적이 있을 때마다 피해 감소 그거를 최대 30%까지 넣었었는데 방어도로 지금 바꿨고요. 그거는 일단 뺀 상태예요. 어떤 게 효율이 더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보호막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좀 더 끌리는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검색을 해서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막 선망 바바 관련된 내용들은 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시바바는 확실히 대세는 아니라서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소용돌이 할 때는 끌어당기는 거 썼는데 소용돌이 빼고 군준 제어 상태에서 부상당하면 4초 동안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 쿨타임 20초. 이거는 약간 보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요거 대신 나는 좀 더 다른 걸로 안전을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폭화 유지시켜준 거, 늘려주는 거 왜 있나? 제가 지금 들고 있진 않네요. 창고에 있나 보다. 그 광폭화 피해를 주는 거였나? 그래서 아무튼 광폭화 시간을 늘려주는 게 있어요. 극대화가 뭐 터지면 2배로 더 늘려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쓰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어도 올려주는 거를 목걸이로 옮겼어요. 그래서 75%까지 증가시키게 해놨고, 목걸이는 여기 있는 장비는 대부분 다 가시 휠 바바 키울 때 있던 장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전설 옵션만 일부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준비되어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괜찮은 옵션이 붙어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설만 위상만 새로 각인을 시켜준 건데, 꼭 반지에는 외침 기술을 시전할 때마다 적 한 마리당 1.9초씩 해서 최대 6초 감소. 버프를 자주 써주기 위함이에요. 광폭화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함성 아니더라도 강철 소나기를 써도 광폭화가 확정적으로 걸리고 치약도 확정적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몹을 출혈 상태에서 잡으면 10% 확률로 광폭화가 이제 버프 받는 게 있죠. 그래서 광폭화는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도 도전의 외침을 좀 더 자주 써서 도전의 외침으로도 가시 수치가 많이 올라가죠. 만 정도. 그리고 광폭화도 만 정도 올라가고. 어쨌든 만이라는 수치는 서슬 판금을 하나 차냐 못 차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큰 상태죠. 그래서 자주 써주면 더 좋을 수 있고, 광폭화보다는 도전의 외침 때문에 좀 외침 종류의 시간 쿨을 줄여주는 게,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이나 그리고 그 정복자에서도 그 문양을 좀 써줍니다. 제가 소용돌이 쓸 때는 안 썼었는데 이제는 그쪽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을 군중제어 상태로 만들면 주자원을 3 회복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지에 뭐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가 다 붙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극대화 확률 붙어 있죠. 나는 그냥 가시 쪽만 더 극대하겠다면은 장비에서 요 극대화 피해나 극대화 확률 이런 거 다 빼주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기에서는 다 힘,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를 달았는데
그래서 무기를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손 둔기에서는 광폭화 상태에서 1206 가시를 얻습니다. 현재 힘의 전서에서 5000 정도의 수치를 얻을 수 있고 양손에 각인을 해서 1206의 수치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 베놈 무기는 가시 피해 줄 때 80% 확률로 주위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요건 일단 제가 무기는 못 구해서 80% 해줬는데 사실 여기다 해주기는 아까워요. 근데 저는 80%짜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가도 써준 겁니다. 본인이 그 곱이 하나면은 아껴서 쓰시고, 저처럼 이제 2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에다 해서 쓰고, 나중에 이쪽에 특화된 장비를 얻거나 했을 때 거기에다 또 있으니까 써줄 거야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그 곱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좀 아껴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손 무기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 시간 1초당 주는 피해 10%씩 최대 30%,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29%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바꿔주고 싶은 건 장갑이죠. 아까 말했듯이 기본 기술 사용 시 몇 초 동안 피해 감소가 20% 증가합니다. 이런 옵션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도검인데 제가 일부러 도검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옵션이 이렇게 맞춰서 힘, 무능,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맞춰서 나온 게 다 도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데 옵션도 일단은 그냥 가긴 한 겁니다. 얘도 지금 하나가 더 있고 그 곱 10%짜리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얘는 일단 했어요. 얘는 29% 이상인 게 아직 없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그냥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 트리를 쓰니까 뭔가 답답한 게 있었는데 도려내기가 너무 느려서 저 옵션을 쓰고 나서 좀 해소가 됐어요. 답답한 부분이. 안 그래도 조금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서 기본 스킬 쓰려고 하는데 기본 공격이 느리니까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소용돌이 해야겠는데 이랬다가 요거까지 하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졌다. 그래도 나는 소용돌이를 써야 될 것 같아, 그게 나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은 가시 휠 봐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는 간단하게 하나씩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스킬 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검색을 해보고 인벤에서도 가서 확인을 하고 딱히 어느 한 분을 정해서 딱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약간씩은 달라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비슷하게 가요. 거의 어느 정도 다 일치는 하더라고요. 하고 일부만 조금씩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킬 트리도 저는 똑같이 간 건 아니에요. 일단 도려내기 해서 격전 도려내기로 가시 증가와 피해 감소 효과도 있고 사중첩이니까 피해 감소도 12%입니다. 그리고 요걸 도려내기로 분노를 쌓은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장갑에 소용돌이 4등급이 있어서 지금 올라간 상태고 분쇄가 있으면 분쇄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좋은 옵션이 있으면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쇄를 썼는데 여기 보면 직접 피해를 주며 적에게 적용된 취약 상태의 지속 시간이 2초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약에 걸려 있으면 계속 이거를 쓰면서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기 한번, 분쇄 한번, 도려내기 한번, 분쇄 한번 이렇게 쓰시면은 계속 취약을 건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예 몹이나 보스 몹 같이 좀 오래 잡아야 하는 몹들 같은 경우 잘 써주시면 계속 취약 상태를 걸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린 건 취약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12% 증가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방어 기술은 미친 존재감, 그리고 정의의 적에게 피해 감소 9%, 그리고 집결의 함성 한 포인트만 줬고 요거는 거의 저지 불가용이죠. 강화된 집결의 함성, 전략적 집결의 함성. 분노를 수급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술적으로 가셔도 되고 분노 많이 안 쓴다 그러면 전술적, 전략적. 그래서 분노를 안 쓰면 전략적으로, 분노를 써야 된다 전술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 폭발 필수죠. 그리고 철갑못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걸이에 가급적 철갑못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가시랑 철갑못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베스트예요. 그리고 도전의 외침. 다른 포인트를 좀 줄이고 도전의 외침을 더 올리기도 하거든요. 다른 분들 보면 피해 감소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부분에 투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덜 넣었는데,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난투에서는 전장의 함성, 강화된 강력한 보강 증가 효과 있고, 그 다음에 우렁찬 목소리 시간 증가시키고, 습격 대장, 요게 생명력 회복되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설 옵션을 하나 뺐죠. 그거랑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저하, 피해 감소 9%, 그리고 사투장 싸움꾼,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는 피해가 증가하고 원거리 적에게는 피해가 감소. 제가 올렸고, 그 다음 무력화는 3개 줬는데 요 감속 효과를 보는 게 좀 많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싶다면서 뺄 예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포인트 주신 분도 있고, 2포인트 주신 분도 있고, 본인 취향껏 쓰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죽는 적들한테는 뭐 감속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속되는 시간 동안 잡아야 되는 몹이면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냥 취향 따라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강철 소나기, 강화된 치약을 주는 거 확정적으로, 그리고 투사, 이거는 광폭화를 확정적으로 얻는 거. 그 다음에 두꺼운 거죽, 요거는 제가 원래 보강 3포인트 줬었는데 전설 옵션에서 광폭화 때 공격하면 1300씩 얻는 그게 있었죠. 그걸로 빨리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보강을 얻는 부분을 요거는 하나만 남겨놓고 2개를 뺐습니다. 그리고 방어 태세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그리고는 최대 생명력 50%가 넘는 보강을 보유한 동안에는 주는 피해가 증가. 이걸 올렸고, 요 궁극기에서는 안 찍어줬습니다. 궁극기는 안 찍어줬고, 그 다음에 핵심 지속 효과에서 고삐 풀린 힘, 이걸 찍어줬고요. 스킬트리는 이렇게 됐고, 정복자도 딱 필수적인 요소만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얘가 시작 노드인데, 시작 노드에서 일단 생명력을, 저는 이거 하나만 딱 알려주면은 다 해결됩니다. 전체 노드에서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요 노드를 전부 다 찍었습니다. 저는 생명력 증가되는 노드를 다 찍었습니다. 비어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거 알고 계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올라가면서 필요한 몇 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최대 생명력만 따라가는 노드를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서 불굴의 위지 쪽 옆에 있는 마법 노드까지 찍어주고, 요 위로 돌아왔어요. 밑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로 돌아오는 게 한 포인트 정도 효율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물리 피해하고 최대 생명력, 그래서 요 주변에 2개 더 챙겨주고 쭉 올라온 다음에, 여기는 문양은 울화, 광폭화 상태에서 정의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게 보너스고, 주는 피해 증가, 이게 메인이고, 그래서 요거는 힘을 40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힘 때문에 양쪽을 다 찍어줬고, 한쪽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노드는 피해 분노예요. 피해 분노로 해가지고 출혈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5초 동안 광폭화, 이 녀석인데 요 상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향락하고 문양 후면은 작전 사령관, 얘는 아직 레벨이 1이에요. 이 문양은 레벨이 1이라서 요 범위가 나중에 15레벨이 돼서 증가되면은 요 힘이 5포인트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일부러 더 안 주고 지금 5포인트가 부족해서 보너스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데 그냥 얘는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요 사정거리 밖에 있는 거를 한 칸이 늘어나면 이제 얘까지 포함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포인트를 안 주려고 그냥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2포인트 줘가지고 지금 찍었다가 나중에 빼줘도 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에 올린 게 지금 딱 문양을 찍어가지고 포인트를 더 못 주고 있어요. 딱 여기 하나 문양을 5개까지 다 쓰려고 지금 딱 찍어가지고 포인트를 못 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와서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문양 홈에 맞춰서 이렇게 찍어줬고, 그대로 올라와서 전설 로드 가고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이제 물약 치유량 최대 생명력 있죠. 그래서 주변에 최대 생명력 다 챙겨주고 딱 최대 생명력까지만 챙겨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이런 거는 그냥 찍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두 번째 전설 로드는 학살입니다. 양손 베놈 무기로 공격할 때 최대 8% 확률로 적이 2초 동안 치약. 그래서 강철 소나기를 쓰면은 확정적으로 치약을 얻어요. 그리고 분쇄를 쓰면은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만 잘 써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꼼꼼하고 매번 그걸 다 지켜서 하지는 못한다 그런 성격은 아니다 하시는 분은 빈틈에 순간순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학살 찍어주면 좋습니다. 저도 일단은 찍어줬고요.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거는 찍어주면 도움이 되니까 저는 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줬고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가서 문양홈의 의연함은 보강 상태에서 주는 피해 증가와 보너스로 피해 감소 최대 10%까지 얻는 거고, 좌우에 이제 취약한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취약 피해 이렇게까지 지켰고, 문양이 의지력이라서 추가로 옆에 의지력을 2개를 더 찍어줬습니다. 마법 노드로 찍어줬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왼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최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법 노드까지 챙겨주고 여기가 가장 가까운 데라서 그대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나오면 세 번째 전설 노드는 전쟁 인도자예요. 분노를 75당 최대 생명력의 12%에 해당하는 생명력을 보강력으로 얻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그 이쪽 트리로 갈아탔을 때 이걸 안 찍었었거든요. 왜냐면 분노를 안 쓰니까. 그때는 분쇄를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뺐었는데, 빼서 요 4포인트 아끼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했었는데, 다시 분쇄를 쓰면서 분노를 쓰니까 이거를 다시 찍어준 겁니다. 보강을 최대한 도움이 되겠죠. 12% 3179. 그리고 아까 전설 옵션 그 의상에서 1300이었죠. 1300. 얘는 3079. 최대 생명력이 높으니까 요거 효율이 좋습니다. 찍어줬고, 그 상태에서 아랫길로 내려오면서 보강 상태에서 공격력 20%, 보강 재생량. 그러니까 보강 관련된 것도 챙겨주고 있는 거고, 그 길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딱 생명력 증가되는 까지만 가는 거예요. 요 노드는 깔끔한 기술 노드인데, 깔끔한 기술 노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찍고 가까워요. 바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포인트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생명력 마법 노드까지 딱 찍고 스탑. 그리고 아까 이 세 번째 전설 노드 칸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최대 분노와 최대 생명력이 또 붙어있죠. 최대 분노와 최대 생명력, 그래서 다 찍어주고, 그리고 그 전에 소용돌이를 하시는 분들은 요 위쪽에 보면은 최대 분노와 처치시 분노 2 있어요. 요걸 해서 분노 수급까지 같이 하시는 분은 이리로 가고 다른 포인트를 더 빼셔야 될 거예요. 가고 저는 이제 분노 수급이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요거는 빼버렸습니다. 기존에 소용돌이 병행할 때랑은 비교해서 빼버렸고, 상태로 왼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원래 이제 문양 홈을 받기 위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깝죠. 바로 3포인트면 바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이쪽 노드도 딱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해결하고 나서 포인트가 남으면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까지 가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를 지켜보고 나서 포인트가 딱 사용되고 여기까지 갈 여유가 되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기에서 불굴의 유지, 최대 생명력, 주변에 마법 노드까지, 여기는 꼭 가주면 좋은 게 총 14%가 올라갑니다. 다른 데보다 더 높아요. 하나, 그 길이 딱 한 군데만 가면 되는데 희귀 노드가 하나라서 그 하나에서 14%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있는 노드가 있는데, 여기는 복원으로 여기 8%, 그리고 여기 몸집 여기도 8%, 16%예요. 두 개의 노드로 선택해서 그 주변의 마법 노드까지 16%인데 여기는 하나만 가서 14%를 얻습니다. 매우 효율이 좋죠. 그러니까 요거 꼭 찍어주시고, 여기도 최대치로 하겠다 하시면 여기 찍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 문양홈, 여기는 착취, 지금은 착취를 넣었는데 여기에 바꿔줄 수도 있는 예상되는 게, 세력권을 써서 근거리에 있는 대상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시는 분이 착취를 안 쓰고 그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취향대로. 왜 이거를 안 쓰냐면, 캐릭터를 안 움직여, 잠시 다시 들어가서, 그 착취를 왜 안 쓰냐면, 강철 소나기를 쓰면은 확정적으로 착취를 얻잖아요. 그리고 분쇄를 쓰면은 그 착취를 계속 취약 상태를 유지시켜 주니까 그것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일단 착취 문양을 박아놨는데, 요거를 안 쓰는 이유는 강철 소나기를 써서 착취를 주고 분쇄를 계속 써서 취약 상태를 유지시킨다. 그것만 잘하면은 더 이상 취약을 다른 부분에서 얻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쓰시는데, 저도 봐서 그게 적응이 잘 돼서 착취 문양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저도 세력권 그 문양을 쓸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찍어줬고, 그대로 옆으로 타서, 얘가 민첩이라서 민첩을 여기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이 길로 나가버린 거죠. 민첩을 찍어주면서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자, 여기 올라와서 여기는 과다출혈 로드, 과다출혈 로드로 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문양홈이 있는 곳을 가까이 두시면 돼요. 보드 회전해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문양홈 있는 쪽 가까이 두시고, 문양홈까지 가서 문양을 박아줍니다. 여기는 할복을 넣었어요. 할복은 출혈 피해 증가하고, 보너스가 출혈 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10% 확률로 재사용 대기 중인 비궁극기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감소. 현재는 아직 의지력을 다 못 찍어줬기 때문에 이 보너스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포인트를 더 줘야 돼요. 근데 100렙을 찍으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양을 쓰고 있는 게 울화, 위연함, 착취, 할복, 그리고 작전사령관. 근데 착취는 나중에 세력권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서 돌려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미 이것도 40분 정도가 소요가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트리는 먼저 번에 94렙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소용돌이 스킬과 가시트리를 병행해서 쓰는 가시 효율 바바였고, 요번에 알려드리는 요 트리는 분쇄를 뜨는 분쇄를 사용하는 가시 분쇄 바바로, 뭐 가시 출혈 바바 해도 되고 가시 분쇄 바바. 가시 출혈 바바라고 하기에는 출혈 쪽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 분쇄를 좀 이용하는 그런 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조의 망치 쪽은 아직 안 찍어봐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나는 선조의 망치를 쓰면서 사냥하고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그쪽에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튼 효율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나누는 거니까. 소용돌이 쪽으로 몰아준 거랑 이게 가시랑 소용돌이 나눈 거랑 좀 효율이 낮아지듯이, 그래서 저는 가시 쪽의 효율을 더 높이 올려준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현재 최대 생명력은 다 찍어줬다. 정복자 노드에 있는 희귀 노드와 마법 노드까지 해서 최대 생명력이 있는 조건은 모두 충족시켰다. 그래서 현재 최대 생명력이 26,492까지 올라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굴의 비약을 사용을 해주면 최대 생명력이 3920까지 올라간다. 3290까지 올라가고, 가시는 기본 가시가 22,829, 그리고 아까 사냥할 때 전투 중일 때는 최대 48,000까지 증가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올라간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리는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사냥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뭐 아는 걸 공유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거를 사용해서 사냥을 다니고 레벨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가시바바 분쇄를 이용하는 가시휠 바바가 아닌 가시 분쇄 바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됐다,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